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ES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지금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충현 전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근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역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주치 시간에는 신차 교환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였던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더욱 그렇죠. 지난 20일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아침 6시 40분경 용산 4구역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주민 5명,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장면은 아마 TV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큰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 규명을 외치면서 세상과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을 대표하는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현 전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일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되는 날 10주기였습니다.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희생자 추모제도 열렸는데요. 사고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분들 또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유가족들과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예, 저는 1월 20일이 저희 아버님과 또 함께 오른 네 분의 기일이기도 해서요. 매년 모란공원에 가고요. 가면 이제 같이 기일을 맞이한 분들, 유가족들이 오셔서 서로의 아픔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다듬고 위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난해 하셨던 한 인터뷰 중에서 10주기 때에는 좀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셨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10주기를 보낸 심정, 지금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 용산 참사의 진실은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 철거민들의 사명과 또 지난날에 그 정권에서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과거사위를 출범해서 적지 않은 기대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방해하고 이렇게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그 당시에 용산 참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 유가족들 지금도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 보내고 계실 텐데 사고 지역은 긴 시간 고요하다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저희 살인 진압이 있은 후에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용산 4구역이. 예. 그리고 근래에 돼서야 착공이 돼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변변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몰리신 분들이 어렵게 그렇게 지내시고 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에겐 아직까지는 좀 상처가 깊고 아픔이죠. 예. 어쨌든 후에 평가를 했을 때 과잉 진압 결론이 났고요. 용산 참사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의원직
경북 경주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힘든 상황인데요. 당시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경찰 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당시에 이제 경찰 내에 사시생, 동기생들을 동원해서 검찰에다가 이 로비를 하였고, 또 이런 경찰의 잘못된 것들을 왜곡하고 이 조작하기 위해서 경찰 900명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검찰 내의 조사단 자체도 이 김석기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비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잡혀서 꼭 처벌을 해야죠. 예. 지난주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에 다녀오신 걸로 들었어요. 어떤 의견을 전달하러 가신 겁니까? 저희가 매번 이제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도 찾아가고, 그래서 요번에도 어찌됐건 경주 시민한테 김석기 의원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저희의 지난 10년 동안 김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렸듯이 지금은 이제 범죄 사실조차도 드러났으니 이제 경주 시민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김석기 의원이 처벌받고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이 드러나고 있으니 시민들도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경주를 찾아뵙게 된 거죠. 예, 그 참사 이후에 김석기 의원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고요. 예. 그 사람은 저희 예전에도 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을 할 때도 저희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저희가 언제 사과를 했냐고 공항공사를 찾아갔을 때 뒤로는 저희를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 물론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저희한테 무죄가 났지만 참 이런 인간적으로 상당히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잖아요. 예. 예.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국가폭력에 의한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와서 논의 중이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최소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 행위는 사실 그 당시에 바로 밝혀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용산 참사의 진실 밝혀져도 처벌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꼭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꼭 공소시효가 폐지돼가지고 저희 용산 참사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꼭 아직까지도 막말을 일삼으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받아야죠. 예. 올해는 이제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현 전 용산 사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였던 지난해 12월에 진상조사단의 민간조사단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 대상인 용산 참사와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조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사의를 표한 조사 팀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중단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1월 20일 오후에 이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외압을 받아서 그만두셨던 민관위원들이 전원 바뀌셨고, 그래서 다시 수사팀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저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검찰 내 고위직에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외압으로부터 이 독립적이고 이렇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정부나 법무부나 검찰총장이 좀 보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례로 지금 그 조은석이라고 그 당시 수사총괄을 했던 사람이 현재 법무 연수 원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도저히 그 파견된 검사들도 그런 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고 저희는 전해들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보호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과거사 진상조사단 그 활동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월 말까지 이제 1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저희가 항의를 해서 연장이 됐는데요. 예. 근데 불과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2월 달까지 조사고, 그 조사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사실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뭘 할 수 있을지 사실 저희한테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민간 조사단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팀 쪽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방어권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한마디로 김석기 당시 청장과 지휘부의 행위를 용인했다는 걸 뭐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예.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날에 이제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용산 참사 당시 수사단들이. 근데 사실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해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조사에 외압을 가하고 그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임 진압자였던 그 김석기 의원의 소환조차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이런 뭐 전체적인 그 당시에 경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의지도 없었고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권의 입맛에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기소를 했던 그리고 기소를 하지 않았던 그 당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까지도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 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검찰 내의 적폐청산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일어나야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는 그런 세월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용산 참사 10주기 관련해서 검찰 진상조사단 외부위원들이 전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15일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입장 발표하시면서 청와대 이런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저희가 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이제 그 경찰 인권침해조사단이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실 그 조직 내에 그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외압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검찰 내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외압을 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수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압으로부터 보호돼서 이 조사단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게 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보호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조사가 돼야 된다. 또한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청와대와 그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또 저희 용산 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 지침을 내리고 사찰한 문건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실 검찰 내 조직과 경찰 내 조직만으로는 사실 이 포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위를 꾸려서 이런 포괄적인 국정원과 그 당시 청와대의 이런 은폐된 진실들도 밝혀주십사 하는 것들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청와대는 이제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자 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넘겼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과거사위원회조차도 조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사위에서 어찌됐건 그 권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나 저도 기사를 봤을 때 검찰의 다른 조직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그 조직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 조사를 하는 조직이에요.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한계성 내에서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를 찾아갔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시작된 일이니까 이게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좀 놔둬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찾아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수도권 지역 서울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재건축 문제, 철거 문제로 곳곳에서 또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용산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강제 퇴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용산 참사 이후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그 세입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강제퇴거 금지법이라고 국회 17대, 18대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또 20대 때 정동영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예.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상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상임위에는 지금 살인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의원이 상임위에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분들도 수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저희 유가족들에게 이런 억울함이 없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예. 하지만 쫓겨나는 그 세입자들의 절박함이나 이런 간절함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 내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아신다면 이 법이 통과 안 될 수가 없겠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안 나서주기 때문에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힘으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강제퇴거 금지 관련 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발의는 됐는데 관련된 논의라든지 통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국회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짧게 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은 사실 10년 동안 또 그 전서부터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고 지금도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들, 그 세입자들의 그 삶이나 삶의 도구를 앗아가서 거대한 건설사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극소수 지주들에게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국가에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자는 의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나서주시고요. 이정표로 그것으로 반전을 삼아서 이 세입자들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나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현 전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폴킴이 부르는 초록빛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 건강한 이야기 시간에는 홍역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레몬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거 홍역 때문에 난립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예. 또 홍역 확진 환자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병 아니었나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홍역이 거의 사라지면서 2014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라고 인증까지 받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홍역이 사라진 거지 외국에는 유행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예. 뭐 유럽 일부 국가라든지 중국 같은 그런 국가들은 아직 홍역이 있는데,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그 나라를 다녀오잖아요. 예. 그때 여행 때 거기서 감염이 돼서 국내로 유입이 되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역은 잠복기가 한 10일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야만 홍역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역은 잠복기가 평균 10일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고열, 그 다음 재채기, 비염, 기침, 결막염, 사실 감기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피부에 두드러기 모양이나 또 반점 모양의 피부 발진이 나타나거든요. 예. 사실 이 발진을 빼놓고는 감기나 다른 호흡기 감염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초반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감기인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키워서 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어린 10대 영유아 그리고 20대 30대까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이후 세대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 30대까지 예방접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 면역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걸릴 때는 다 감염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 홍역이 거의 사라진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는 면역이 없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저희 세대는 거의 100% 면역이 있어요. 예. 어릴 때 감기처럼 다 앓고 지나간 거죠. 근데 최근 20, 30대가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 예방검진을 하면서 홍역 예방접종이 된 시대가 처음에는 한 번 맞았거든요. 예. 그때가 83년도고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2회 접종으로 한 게 97년도예요. 예. 그러니까 83년부터 96년생까지는 한 번만 맞은 세대예요. 예예. 이 세대는 면역률이 그 이후의 세대보다 한 20%가량 낮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40대 이상들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못한 영유아, 홍역에 걸리면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아이들은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가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죠. 더구나 이 감염이 일반 감기랑 똑같이 공기 중으로 비말로 전파되거든요. 예. 따라서 홍역을 앓지 않은 아이들 중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스케줄 중에 있는 아이들은 좀 당겨서 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들
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아직은 성인의 경우 전면적인 예방접종을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적어도 외국에 자주 나가는데 홍역이 대유행을 하는 지역에 나가는 성인이라면 예방접종을 출국 전에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앓고 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면 면역력이 있는 걸로 봐야 할 텐데 2번 걸릴 위험도 있나요? 거의 없는 거로 돼 있고요. 네. 홍역을 한 번 앓고 나면 평생 영구 면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홍역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홍역 예방접종을 스케줄대로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현행 가이드라인은 12, 12개월 사이에 한 번, 그다음에 만 4, 6세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네네. 근데 1차 접종을 한 아이들이 아직 4세에 안 되더라도 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좀 접종 시기를 당기는 것도 권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홍역도 감기처럼 옮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반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는 기침을 할 때 코를 잘 가리거나 마스크를 한다든지 외출 후에 손을 잘 씻는다든지 하는 개인 위생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럼 공기 중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밀집한 공간에 여러 명이 있다든지 단체 생활하는 쪽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질문 보내실 수 있고요. 지금도 몇 가지 문자가 와 있는데요. 5621번님이 설 연휴에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80대 어르신 2분, 그리고 50대 2명, 30대와 20대 1명 이렇게 가는데 가족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물론 이제 예방접종을 하면 좋겠지만, 예. 그보다는 가셨을 때 이제 개인위생, 그리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얼마 전에 또 서울에서도 베트남에 다녀온 50대 여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또 드러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548번님이 홍역을 앓고 나면은 흔히 말하는 곰보 자국이 남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수두 그거랑 아마 착각하신 것 같고요. 예. 이 홍역 발진은 발진이 나타났을 때는 빨갛게 나타나긴 하지만 나중에 흉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18일에 제주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환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네.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이건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RSV는 우리말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일종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여러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5세 미만,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 감염이 되면은 중증 감염이 되면서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산후조리원이 다 신생아들이 있는 데다 보니까 여기서 유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발열은 심하지 않지만 처음은 기침, 가래 같은 감기처럼 나타나다가 진행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영유아 환자가 감기 증상이 나면서 호흡곤란이 동반이 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3651번님이 다음 달에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걱정인데요. 조리원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조리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특히 그런 위생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곳을 고르고 만약에 그 안에도 어떤 보건의료 인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소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적이나 이런 보건학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곳을 고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약자와 영유아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RSV 바이러스 감염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나 또는 노인층 또 영유아층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주의하되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 특히 감기가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홍역과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자동차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 이른바 레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 말하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 레몬법 이게 어떤 건가요? 미국의 이 레몬법을 한국형으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레몬법 하게 되면은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이 중대 하자나 일반 하자가 몇 회 이상 생긴다든지 또는 몇 개월 사이에 이 정비를 몇 번 이상 받았다든지 너무 심하게 많이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이 제품의 이 특성 자체를 제대로 못 발휘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옷 같은 것도 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새 걸로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비싼 수천만 원 이상을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해 주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그거를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 시행되는 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네. 그러면 신차 교환 환불 오늘이 22일인데요. 지금까지 사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 레몬법을 만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고 해야 되는데 미국을 벤치마킹 한다고 했지만 거칠해진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선에서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20일 이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상에 레몬법에 관련된 항목을 넣지 않으면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싸우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을 만들면서 취지는 신차를 이 국산차고 아니면 수입차고 구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레몬법이 적용되게끔 만들어야지 법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서상에 이 레몬법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레몬법을 명기하지 않으면은 이 교환 환불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무색하다는 거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일선에서는 전혀 적용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이 레몬법이 잘 시행되는 신차 교환 환불이 잘 되는 이유가 밑에 관련된 법이 이 쇠쇠를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관련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국내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신차 교환만 이 법을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좀 안이하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개점 위협 상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이커가 자진해서 신차 교환이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예. 이거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해주지 말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극과 극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법의 시행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시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이 신차 교환 환불이 잘 되는 이유는 몇 가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개선이 돼서 네. 기업을 압박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개선이 되리라 보이는데 네. 만약에
그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메이커에서 주장을 한다든지 네. 이 문제점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잘 불가능한 진행될까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급발진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정황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100% 패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 특히 전기 전자적인 부분들은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증명하라라고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 똑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 패소를 했는데 미국은 반대로 돼 있거든요. 아하. 미국은 자동차의 결함이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레몬법이 지금까지 신차 교환이 미국에서는 잘 되는 이유는 바탕에 관련된 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메이커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이유가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우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네.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이커 소비자 중심으로 미국은 법규가 됐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차 교환을 안 해주게 되면은 회사가 망한다든지 예. 또는 입증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안 하게 되면은 벌금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 됐기 때문에 레몬법이 잘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련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시행된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 레몬법 네.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맞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1월 22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기분 좋고 가슴 뜨거운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튼 하켓이 부르는 Can't Take My Eyes Off You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